연준의 B컷 이후 글로벌 중앙은행이 줄줄이 금리를 인하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10월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송관정 파트너의 강의 들으면서 어떤 섹터에 주목해야 하는지 확인해 보시죠. 반갑습니다. 송관종입니다. 노래 이런 말이 있죠. 그 10월의 어느 멋진 날 이런 노래가 있는데 10월의 어느 멋진 날 우리 시장도 강한 시세를 분출할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략을 잘 짜야 되는데 일단 글로벌 시장의 흐름 그리고 우리 국내 시장 유망 섹터 유망 종목까지 같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의 움직임을 좀 살펴보죠. 자, 미국이 PC 발표했습니다. 시장이 예상하는 예상치보다 좀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나왔고 소비자 심리 지수도 지금 한 5%, 5개월 내에 최고치를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통제가 되고 또 소비자 심리 지수는 좋아지면서 경제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은 소폭 조정을 받았죠. 왜 그랬어요? 중국이 엔비디아 칩 쓰지 마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가 하락을 했고 연동해서 반도체 관련주도 조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테슬라는 강해졌다는 거죠. 약간 AI, 반도체 그리고 테슬라 이렇게 시속 게임을 벌이고 있는데 이게 꼭 그 경제 상황이나 아니면 뭐 매출이나 이런 실적 요것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부분도 많이 연관이 되어 있다. 그래서 트럼프가 생각보다는 지금 지지율이 좋아지고 있죠. 참패를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TV 토론 이후에. 근데 지지율 격차가 뭐 비슷하거나 아니면 1% 정도 지금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런 움직임 때문에 AI 반도체 그리고 테슬라의 움직임이 진행이 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최근에 미국 시장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긍정적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제가 TV 토론이 끝나고 FOMC 회의가 끝나고 그다음부터 이제 시장이 좀 좋아질 것이다.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번 주는 박스권 등락을 하는 경우예요. 근데 생각보다는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에 왜 시장이 좋아졌냐? PC는 시장이 예상하는 월가 예상치보다는 뭐 데이터가 하회했고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다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마이크론도 강력한 실적 가이던스 그리고 3분기 실적도 강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매출이 93% 정도 증가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는데 이렇게 반도체 투심이 살아나고 있는 이런 부분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 그동안 미국만 금리 인하를 하냐 중국도 성장률이 많이 곤두박질 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양을 통해서 또 경제 지원을 통해서 지금 중국 경기를 살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G2가 금리도 인하하고 또 지원을 해주고 이렇기 때문에 이 온기가 전 세계로 퍼지지 않겠냐 이제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고 또 연준이 이제 금리를 내린단 말이에요. 그럼 세계 각국은 그에 뒤질세라 추가적으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봉인이 해제가 됐다. 금리 인하에 대해서 글로벌 각국이 줄줄이 금리를 인하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미국의 경기 지표 보면 그동안 고용 때문에 상당히 미국 경제가 침체 일로에 놓여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있었는데 그걸 딛고 긍정적인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장률 확정치도 좀 긍정적으로 나왔고 특히 이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감을 상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우디가 유가는 100달러 목표를 우리는 포기했다. 그래서 이제 유가가 그것 때문에 소폭 하락했는데 다시 이제 반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이 나오겠죠. 자, 아무튼 미국은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펼쳤다. 그건 이제 경기가 좀 인플레이션이 통제가 되고 침체로 치닫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건 있지만 정치적인 부분도 있다. 트럼프가 생각보다는 강하네. 좋아. 그럼 금리를 확 내려가지고 기업들 이익도 좋아지고 또 투자자들에게도 싼 이자로 돈 빌려서 마음껏 써라 이거죠. 투자도 하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중국도 도와주고 있고 또 세계 각국도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가져가고 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제 계속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올라갔다가 눌러주기도 하고 올라가고 이런 좁은 박스권에서 움직인다고 했죠. 그러나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것은 윗방향에서 이 박스권을 하는지 아랫방향에서 하는지 아랫방향에서 한다면 60선 지지가 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근데 윗방향에서 한다면 충분히 좋은 흐름이죠. 앞으로 일주 정도 아니 이번에 올라갔기 때문에
또 약간 추가적으로 한 1주나 2주 정도 기간 조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한 번은 눌러줄 수 있다. 그때 굳이 겁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다음 주에는 미국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게 이제 나스닥 차트인데 여러 가지 경제 데이터를 발표를 합니다. 근데 제조업 지표는 최근에 좋지는 않죠. 전체적으로 보면. 그리고 또 TV 토론은 이제 그 대통령 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부통령 후보이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작용을 할 것이고 중요한 건 이제 주 후반에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ADP 민간 고용 그리고 금요일 날 이어지는 고용 보고서. 이제 민간 고용은 중요도가 예전보다는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요날 이제 테슬라가 3분기 인도량을 발표하죠. 우리 국내 증시 2차 전지의 어떤 방향성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인데 근데 이게 안 좋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좋으면 이게 데이터가 조금이라도 좋으면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이고 안 좋다면 약간은 조정을 받겠지만 테슬라가 그것 때문에 꼭 올라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 자율주행 그리고 우주항공산업 이쪽에 이제 기업의 체질이 바뀐다 이런 이제 기대감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긍정적이다. 다만 이제 고용 보고서가 중요한 지렛대가 되겠죠. 고용이 좋지 않아서 경기 침체로 치달을 수 있겠다 이런 우려감이 있었는데 이번에 고용 데이터 보면 이제 세 가지만 보라고 했죠.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 실업률, 그다음 임금 상승률. 근데 임금 상승률은 뭐 제한적으로 움직일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는 13만 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전달과 뭐 비슷한 수준이거나 아니면 약간의 등락 정도. 대신 이제 중요한 것은 실업률이죠. 실업률이 4.3%를 넘어서면 어려운데 한 4.2%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 시장은 다음 주에는 약간 눌러줄 수도 있다. 일단 11선은 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11선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요만큼 올라옵니다. 그래서 약간 눌러줬다가 또 반등도 하고 이런 에너지를 응집했다가 주 후반에 변동성이 좀 커지는 이런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연준 위원들은 금리 인하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호적인 발언을 많이 합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매파도 그런 긍정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 지표 외에 연준 위원들의 발언도 예상이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긍정적이다. 대신 주 후반에 금요일 정도에 변곡점이 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미국 시장의 이런 움직임이 우리 시장에 어떻게 투영이 될 것이냐. 딱 다음 주 우리 시장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삼국지 장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삼국지 예전에 이제 어렸을 때 보면 뭐 소설이나 만화 이런 걸 통해서 중국의 광활한 영토를 이제 삼국이 나눠 갖는 이런 과정이 있었죠. 자, 국내 증시도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이 세 섹터가 주도주의 각축전을 벌일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도주 이렇게 하면 이제 반도체가 될 수도 있고 어느 순간에는 2차 전지가 될 수도 있겠죠. 그건 그날 하루 이틀의 어떤 주도주일 것이고 어떤 진정한 주도주 우리가 이제 앞에 뭐 찐 이런 표현을 쓰죠. 진정한 주도주는 뭐가 될 거냐? 바이오가 될 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세 섹터가 각축전을 벌일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최근에 반도체 업황은 불과 지난주까지만 해도 꽁꽁 얼어붙었는데 이제는 온기가 스며든다는 이야기죠. 왜 그렇습니까? 일단 마이크론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어요. 일단 반도체 실적 풍요한 생각보다는 저 영향이 좀 컸어요. 14%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매출이 93% 늘어나다 보니 이렇습니다. 그래서 AI에 대한 그 우려감이 많이 반영이 됐었죠. AI는 엔비디아만 독식을 한다. 그리고 너무 그 버블이 낀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감이 있었는데 AI 데이터 센터 많이 설립되니까 메모리 반도체 수요 폭증하죠. 모바일이나 PC에서 요즘 이제 AI를 많이 탑재하게 되죠. 자, 그런 수요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풍요한게 마이크론이 강한 움직임이 나왔고 또 SK 하이닉스는 세계 최초로 HBM 12단 양산을 진행하고 있죠. 자, 이런 소식 때문에 반도체가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특히 SK 하이닉스 쪽으로 매기가 많이 쏠렸죠. 자, 그럼 이제 SK 하이닉스는 당분간은 세계 최초로 업계 최초로 엔비디아에 납품했고 또 6개월 만에 기술 인정받았지 않냐. 자, 그렇다면 요
TSMC, 엔비디아, SK 하이닉스로 이어지는 이 삼각 동맹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좀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해요. 다만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주초에는 약간 눌림목을 주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반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인데, 근데 그 반등이 지속적인 상승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바닥은 치고 반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은 나올 수 있다. 근데 저는 이제 다음 주 정도로 봤는데 이번 주에 너무 웃자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마이크론이 바닥에서 반등을 한데, 마이크론이 일시적인 반등이죠. 중요한 게 엔비디아의 움직임입니다. 대신 엔비디아가 그 이제 지난주 이야기할 때 일주는 세게 못 간다. 대신 위로 올라서서 눌러주느냐, 아래로 빠져서 눌러주느냐, 여기에 따라 달라지는데, 긍정적인 건 위에서 올라왔다 눌러주기 때문에 한 1, 2주 사이에는 중요한 또 변곡점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그 우리는 그 반도체가 이상하게 반도체를 좋아해, 투자자분들이. 그래서 반도체가 조금만 올라가게 되면 시장이 막 좋아지고 기대 이상으로 너무 기대감을 품고 있어요. 근데 반등 정도는 가능하고, 대신 또 바닥을 쳤기 때문에 기간 조정을 받으면서 투자자들이 희망 고문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바닥은 찍었는데 세게는 안 올라가. 반등은 세게 좀 나오고 또 눌림목을 주고 반등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희망 고문이 시작될 걸로 보여집니다. 기간 조정을 좀 충분히 좀 받는다면 반도체는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섹터다. 다만 지금 대세 상승에 그런 길을 가고 있지는 않다. 자, 그럼 2차 전지는 어떻습니까? 최근에 2차 전지가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낙폭 과대에 대한 그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는데, 그때 마침 이제 테슬라가 3분기 차량 인도량을 봤더니 시장 예상치보다 커졌다. 그리고 또 해리스가 또 지지율 격차에서 좀 앞서고 있죠. 그래서 트럼프는 그 2차 전지에 대해서, 전기차에 대해서 부정적이죠. 보조금 안 준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이 형성이 됐고, 삼성전기가 초소형 전고체 배터리를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다, 뭐 이런 기대감도 반영이 됐습니다. 근데 조금 더 내용면에서 이제 뜯어보면 테슬라 3분기 전기차 인조량을 보면 47만 대였어요. 시장이 추정하는 건 46만 대였단 말이에요. 만 대. 좋아지긴 좋아진 거죠. 나빠지지 않았으니까. 왜냐하면 1분기 때 38만 대, 2분기 때 44만 대. 연속 2분기 연속으로 감소세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감소하지 않고 만 대 늘었다. 글쎄요. 많이 좋아져야 할 입장인지, 어쨌든 전년 동기 대비해서 8%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올랐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그럼 이제 2차 전지는 바닥을 찍고 양봉을 만들고 60선 돌파, 120선 돌파를 목전해 주고 있습니다. 120선 돌파도 시도하겠죠. 다만 이제 수요일 날을 기점으로 해서 테슬라가 3분기 이제 차량 인도량을 발표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 시장에는 목요일 날 반영이 되겠죠. 테슬라가 지난 금요일 날 소폭 강세를 보였어요. 그럼 반도체 약세 구조에서는 2차 전지가 소폭 강세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조금 더 올라가고, 또 주초에는 이제 120선 돌파 시도도 하겠죠. 다만 이제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크게 올라가는 그 움직임은 제한적일 것이다. 근데 2차 전지는 지수 관련주는 적당한 반등이 나오겠지만 또 이후에는 숨고르기가 충분히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최근에 2차 전지, 반도체 이렇게 순환매가 나오면서 이번 주에는 바이오주들이 약간 눌림목을 줬다는 거죠. 저는 그러나 이게 건강한 눌림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그 어떤 종목이 오늘 몇 퍼센트가 올랐고 또 이틀 동안 몇 퍼센트가 올랐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건 눈을 감고 코끼리 다리를 만지고 나서 내가 코끼리를 알았다, 요 정도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죠. 반등이기 때문에 반등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2차 전지나 또는 반도체를 들고 계신 분들은 좋은 말만 하고 그렇게 원하시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냉엄하게 이제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2차 전지 반도체는 반등 성격이고, 바이오가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큰 돈을 버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큰 돈을 버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분들을 보면 바닥에서 사서 베팅을 해서 끌고 가야만 오롯이 큰 수익을 챙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바이오주들은
일단 R&D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금리를 B컷으로 단행했고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하한다고 해요. 그럼 대표적인 금리 인하 수혜주죠. 자, 그리고 대중국 압박 전략에 나오는 섹터는 항상 강해집니다. 전기차, 또 반도체. 자, 그리고 주도주의 요건을 갖추고 있냐? 갖추고 있어요. 일단 이익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고 충분한 성장 스토리가 있잖아요. 바이오주들이 뭐 임상에 성공하고 또 신약을 FTA로 승인을 받고 그와 더불어서 또 기술 수출도 진행하고 이런 여러 가지 그게 있다는 이야기죠. 다만 이제 바이오주들이 밸류에이션이 좀 높아요. 근데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이렇게 하면서 밸류에이션 부담도 덜 수 있다. 그리고 그 큰 사이즈가 있는 종목들이 끌고 올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주들은 다음 주에 주 초에는 조금 영향을 받겠지만 그래도 주 중후반 지나면서 상승의 발판을 마련하고 그 다음 주에는 좀 더 강한, 그래서 10월이 오면 바이오주들은 다시 한번 랠리를 펼칠 걸로 보여진다. 대신 이제 그 알테오준이 올라갔습니다. HLB가 올라오고 3,000당. 그리고 나서 그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또는 최근에는 이제 유한양행도 치고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그 바이오주들은 순환매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요. 순환매가 나오니까 그런 종목을 잘 보자. 자, 그럼 이제 주도주는 삼국지 장세가 될 것이다.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이런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지수가 이제 정체기에 도달할 거라는 이야기죠. 다음 주에는. 그렇다면 이때 이제 테마주들이 득세를 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급락을 하게 되면 테마주들을 움직이는 그런 빅머니들은 몸이 움츠러들겠죠. 야, 이거 글로벌 시장이 안 좋아져서 혹시라도 내가 피해를 보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이 반영이 된단 말이죠. 근데 시장이 바닥을 쳤어요. 그럼 이제 뭔가 활동을 해봐야 되겠다 해서 이걸 사고 싶고, 근데 이제 빅머니라는 게 뭐 외국인이 될 수도 있고 기관이 될 수도 있고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세력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겠죠. 자, 아무튼 그 지수 정체기에는 테마가 움직일 수 있는데 이제 테마주들의 순환매가 짧게 나옵니다. 2차 전지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반도체, 그다음 최근에는 뭐 딥페이크 관련주들 또는 토큰 증권 관련주. 근데 이제는 그 금융의 새로운 물결 토큰 증권이 움직일 걸로 보여집니다. 이미 좀 움직였고 이번 주에, 다음 주에는 추가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그렇다면 왜 토큰 증권 관련주들이 움직이냐? 법제화 기대감이죠. 법에서 허용을 하게 되면 마음 놓고 투자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토큰 증권, 뭐 NFT 이런 종목들이 이제 움직임이 좋아졌는데 이번 주에 올라갔던 이유는 디지털 자산 그 토큰 증권 포럼이 열렸다는 이야기죠. 그때 김재선 의원과 22명의 중요한 사람들이 모여서 간담회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개하기 전에, 개정안을 공개하기 전에 현장 목소리를 좀 들어봐야지 않겠냐. 그래서 마련이 됐고 거기에서 뭐 긍정적인 이야기가 도출이 되고 하면서 이제 움직였다는 얘기죠. 특히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법제화를 하기 위해서 자본시장법이나 이런 또 전자증권법 또 이런 부분을 개정해서 발의를 통해서 법제화를 한다면 법의 테두리 내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리스크가 있는 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들어간다. 그럼 이제 정부에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겠죠. 리스크가 적기 때문에 투자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토큰 증권 많이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 시장이 커질 수 있냐? 블루오션이냐, 레드오션이냐? 이렇게 봤을 때는 블루오션이라는 거죠. 자, 최근에 그 일부 대형 IB들도 이걸 2030년까지 30배 늘어날 것이다. 작년에 이제 이런 전망을 했었단 말이에요. 미국의 그 대형 IB들이. 근데 최근에 세계 경제 포럼이 전망을 했습니다. 2030년까지 토큰화된 자산 시장이 GDP 대비해서 글로벌 10%에 이를 것이다. 엄청나게 더 커졌죠. 작년에는 30배 정도 커질 것이다. 매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뭐 어떻습니까? 토큰 시장 규모가 20에서 25조 정도 되는데 2030년에는 엄청나게 더 크게 늘어날 것이다. 숫자가 좀 잘못됐네요. 그래서 이 토큰 증권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인프라로
산업 간의 그 장벽을 허무는 이런 빅블러가 될 것이다. 이런 이제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형 IB들이나 세계 경제 포럼에서도 토큰 증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하는데, 야, 또 우리 손 놓고 있다가 중국에 뒤처지고 또 선진 시장에 뒤처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미리 법제화를 시키고 또 인프라를 구축해 보자.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그 부산의 디지털 자산 거래소가 문을 열 걸로 보여졌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약간 뒤처집니다. 그러나 요 거래소는 출범식은 한다는 이야기예요. 10월 28일 날. 자, 그리고 요런 디지털 자산 거래소가 출범을 하고 또 국내 그 실물 연계 자산들 이 부동산이나 미술이나 채권이나 이런 걸 토큰화한 자산을 거래할 수 있게 되고, 또 한국 거래소도 장내에서 토큰 증권을 상장을 해서 활성화를 시킨다면 우리 시장은 이제 좀 더 활기를 띠겠죠. 그래서 이건 이제 앞으로 벌어질 청사진인데, 자, 그렇다면 세계적으로도 블루오션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AI보다는 못하겠지만 AI처럼 어떤 미래를 앞서가는 그런 섹터들이 시장에서는 강점을 간다면 실제 저게 크게 자라나지 못해도 돼요. 왜냐하면 주식은 꿈을 먹고 사는 거니까 크게 나타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제 이런 부분이 작용을 하면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다. 그런데 토큰 증권 좀 어려워요. 이건 뭐냐면 금융 자산들이 있죠. 이런 것을 디지털화해서 좀 안전하게 거래를 할 수 있게 만든 게 바로 토큰 증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우리가 예전에 증권 하면 뭐 이 종이로 해가지고 뭐 했는데 지금은 뭐 이런 거 들고 다닐 필요 없죠. 그런 것처럼 디지털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위변조 방지 기술이죠. 자, 그럼 이제 전통적으로 금융시장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나 또는 잘 모르는 그 젊은 분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진입 장벽이 높고 절차가 복잡한데 요걸 단순화시키고 해서 금융시장에 참여를 좀 도와보자, 이런 거죠. 그래서 토큰 증권은 일단은 안전해야 되거든요. 디지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블록체인은 위변조 방수 기술이 도입이 된 거기 때문에 요걸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누가 뭐 중간에서 중간 거래하는 중개자가 없다 하더라도 안전하게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소액 투자죠. 그 우리가 어떤 큰 자산, 부동산이나 미술품 이런 건 고가잖아요. 근데 그걸 투자를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쪼개서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소액 투자도 가능하다. 그리고 법적으로 보면 이제 법제화를 시키고 정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좀 편안하게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보면 부동산이나 미술품이나 또는 스타트 기업에 내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웹상에서 보시면 뭐 정말 좋은 기타를 만드는데 장인이 요거 이제 기술력은 좋은데 자금력이 떨어져. 그래서 좋은 기타를 좀 싸게 좀 만들 테니까 여기에 참여를 하세요. 이렇게 해서 얼마 참여하면 그 이제 기타를 만들어주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스타트업 기업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그런 자금 모집의 어떤 기능도 있다. 대표적인 것은 부동산 투자겠죠. 정말 좋은 강남 빌딩이 있어. 근데 그것을 아니면 세계적으로 뭐 월가의 빌딩을 하나 투자하는데 나 혼자 사기가 어려우니 나도 참여를 해서 십시일반해서 그걸 사보자, 이런 거죠. 그리고 또 정말 탐이 나는 미술품, 요거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접근이 어려웠죠. 근데 이걸 조각조각 내서 당신도 몇 퍼센트, 나도 몇 퍼센트 해서 요 미술품도 사보자, 이런 거죠. 자, 그럼 이제 이런 관련주들이 토큰 증권 관련주, 그다음 대체 불가 토큰, 이런 관련주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공통적인 것들이 있죠. 주로 보면 K옵션이나 서울옥션, 그리고 갤럭시아 그룹주들, 그리고 새내기주들이 강점을 갖습니다. 핑거나 또는
핑거는 또 양쪽에 포함이 되어 있죠. 뱅크 에어러블 이런 종목들. 그래서 우리가 이 양빵이다 그러죠. 양쪽으로 엮이는 복합적인 종목들이 강점을 갖고 그다음 새내기주들이 강점을 갖습니다. 자, 핑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사업을 영위하고 있죠. 그래서 금융 스마트 플랫폼이나 또는 핀테크 서비스를 진행하는데 이제 하나의 토큰 증권으로 분리되는 그쪽에서 사실상 플랫폼을 개발해서 이 종목이 최근에 강한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고 저도 지난주에 이번 주에 공략을 해서 이제 여기 고점에서 매도를 해줬는데 그 최고 고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틀 만에 또한 29% 올라가는 기염을 토했다는 거죠. 여기 이제 문자 보내드린 내역이 있는데 자본시장법 때문에 보여드리지를 못합니다. 다만 요 고점 매도를 했던 그런 종목인데 자, 요 종목 그다음에 그 IT센 이 종목은 일단 토큰 수업 토큰 주권 사업을 추진하는 그 MOU를 체결했어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좋고 그다음 이제 K옥션이나 서울옥션이 좋아요. 뭐 자회사나 아니면 현재 그런 플랫폼을 지금 운영 중이기 때문에 요 종목들이 다음 주에는 또 한번 움직일 거고 뱅크 웨어러블 같은 종목은 이제 새내기지구 바닥권에서 있는데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뱅크 웨어러블이 웨어 글로벌이 지수를 견인하고 또 나머지 종목도 움직이고 자, 전통적인 이런 종목들은 좀 제한적으로 움직이는데 다음 주 추가 상승을 가져갈 걸로 보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무료 공개 방송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방송이 끝나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한 11시부터 3시간 정도는 무료 공개 방송을 합니다. 한국경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오시면 되는데 무료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찍어드렸던 그 종목이 아주 강하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시간상 자세히 설명드릴 수 없지만 거기에 참여하시면 좋은 종목을 콕콕 찍어드리니까 이 중에서 가장 강하게 올라갈 종목을 또 선별해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스윙으로 바이오를 좀 베팅을 하고 또 이슈와 재료를 머금은 그런 섹터나 테마나 또는 반도체나 2차 전지 이쪽으로 이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좋든 안 좋든 주도주를 크게 먹고 매일매일 이슈와 재료를 먹은 종목을 매매해보자. 그래서 지금 알테오제는 현재 기준으로 해서 733% 올라갔는데 또 한 번 올라가서 뭐 충분히 1000% 수익도 달성해 볼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가져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번 주에 이제 어느 한 알의 그 리포트입니다. 리포트에는 시황과 테마 섹터의 움직임 그리고 오늘장 공략주에서 해드리는데 안정적인 거, 수급이 좀 붙는 거, 이건 좀 세게 움직이는 거, 약간의 리스크는 있지만 이런 건데 세 종목 다 뭐 30%, 10% 이상, 15% 이렇게 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하나를 찍어서 아침에 한 돈 1000만 원 투자해봐요. 30% 올라가면 얼마입니까? 계산해 보시면 매매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금이 적은 분들도 한 하루에 5%만 내본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셋째 달부터는 한 4천만 원이 되죠. 요걸 이제 매달 수행을 하는 거죠. 매달 4천만 원 가지고 5%만 낸다 그러면 수익이 4천만 원 발생한다. 돈 1천만 원은 쓰고 3천만 원은 알테오젠이나 삼천당이나 HLB나 뭐 또 유한양행이나 이런 쪽에 투자를 하면 꼭 먹고 알 먹는 전략이 됩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이런 이제 실적을 냈는데 이번 주에도 뭐 상한가도 나오고 급등 수익이 이제 나왔는데 뭐 한 5%는 기본으로 나옵니다. 7%, 9% 이 정도 나와야 아주 약하네. 뭐 좀 하면 50%도 나오고 30% 이런 상한가도 자주 나오기 때문에 좋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엑셀 세라피틱스가 지난 이제 금요일 날 해드려서 추가적인 상한가도 해서 한 35%가 나왔고 차익 실현 문자를 좀 고점에서 보내드렸는데 자, 이렇게 강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이제 반도체가 움직일 수 있다. 왜냐하면 마이크론이나 또는 그 반도체가 이제 반등이 나와야 되는 시기잖아요. 이번 주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하게 되고 또 엔비디아나 이런 반도체 관련주들이 좋아지기 때문에 반도체를 하자. 그래서 반도체 미래 반도체가 급등이 나왔고 이 고점에서 좀 팔아드렸다는 이야기죠.
반도체가 움직일 때는 반도체 관련주로 해야죠. 그리고 태성은 미리 좀 포석을 깔고 했는데 지금 종가 기준으로 27% 정도 올라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조금 더 랠리가 나오는데 요걸 잘 보시면 태성이 지금 제가 지난번에 제시 바닥에서 제시드릴 때는 413%였어요. 근데 지난주 보면 260%였습니다. 자, 꼴랑봉 3개 나왔는데 260이 413으로 늘어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돈을 버는 사람들은 이렇게 봅니다. 정말 좋은 종목을 바닥에서 베팅을 해서 끌고 가서 큰 수익을 창출하는 거죠. 그리고 이번 주에는 이제 딥페이크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최근에 몇 번을 해드렸고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틀 급등 나와서 고점에서 차익 실현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고점에서 그래서 리얼 수익이 30% 쟁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릴 때 에코앤드림처럼 움직일 수 있다. 근데 이제 여기 돌파했죠. 약간 숨고르기 나오겠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1분만 더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날은 요 세 종목을 리포팅 해드렸는데 모두 다 강한 움직임이 나왔다는 거죠. 갤럭시 RCM, 또 핑거, 이틀 급등이 나와서 고점에서 차익 실현해드리고 모니터랩도 강한 움직임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은 대봉 LS를 추가로 해드렸죠. 지금 바닥에서 있을 때는 96%고 당일 날만도 12% 올랐습니다. 그리고 SOS랩 요건 이제 안정적인 거죠. 첫 번째 종목. 그래서 이제 9%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뭐 9% 10%는 우습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코칩을 해드렸는데 투자자들이 연세 많은 분도 단기 매매를 좋아하니까 눌림목에서 사자. 그래서 한 2%에 눌러줄 때 사자. 그랬는데 장중에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급등해서 차익 실현 문자를 보내드렸죠. 그래서 18% 수익을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매일 먹고 크게 한 방 먹자 이런 전략이라면 시장에 어떤 형태를 보이든 급락이 나오든 좋은 결과를 마련할 수 있다. 자, 이런 부분을 통해서 다음 주에 유망 섹터 그리고 다음 주에 주도주들에 대한 방향성 이걸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꼭 참석하셔서 좋은 전략 얻어가시기 바랍니다.